안녕하세요. 셀프 인테리어를 위한 스케치업 활용하기 강사 최희선입니다.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벽체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보고 계시는 이 완성된 결과물은 제가 기본적으로 있는 도면, 보통 CAD에서 작성한 DWG 형식의 그 CAD 도면을 가지고 벽체를 세운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나는 CAD도 잘 할 줄 모르고 스케치업도 조금의 툴만 알고 있다. 기본적인 툴만 사용할 줄 안다 라는 전제하에 제가 이 벽체 세우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스케치업을 실행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스케치업 이렇게 바탕화면에 설치하시면 아이콘 생기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따닥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실행이 되고요. 자, 처음에 보시면 스타트업 창이 뜨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작업을 시작할 것인가 그 환경을 설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뭐 아키텍처럴 밀리미터 아래쪽에 보시면 얘가 단위예요. 그래서 얘는 단순 미터, 단순 인치, 건축 뭐 인치, 밀리미터, 센티미터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밀리미터라는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아키텍처럴 밀리미터로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단위 선택을 하셔야지 내가 나중에 치수를 입력할 때 자, 대충 작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치수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치수를 입력해 줄 때 밀리미터라는 단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밀리미터라는 형식을 이 밀리미터라는 템플릿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자, 조금 기다려 보시면 이렇게 스케치업 화면이 뜨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처음에 얘는 이제 모델이라고 해서 피규어라고 해서 얘가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치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키가 이 성인 여성의 키로 돼 있어서 내가 치수를 입력하지 않고 임의대로 임의의 치수로 작업을 할 거다라고 하실 때 이 피규어를 보시면서 상대적으로 높이를 지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얘는 피규어다 라는 거 저는 일단 얘를 놓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작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상자를 하나 그려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상자 박스 형태를 그렸어요. 박스 형태를 그리고 나서 내가 얘를 정확히 위에서 내려다 볼 거야. 자, 상단에 보시면 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맨 위 탑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탑뷰가 보이게 되는데 자, 내가 여기에서 이 엑스레이 모드 자, 보시게 되면 엑스레이라고 해서 반투명하게 보여주는 애가 있어요. 엑스레이 모드로 보시게 되면 난 정확히 육면체를 그렸어요. 바닥면과 윗면의 크기가 같은 육면체를 그리고서 정확히 위에서 내려다 볼 거야. 탑뷰를 선택하게 되면 이 나머지 선들 보시게 되면 이 모서리 선들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자, 얘네들이 보이지 않아야 돼. 정면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옆면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걔네들이 보이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육면체니까 바닥면과 윗면의 크기가 똑같은 육면체이기 때문에 보이면 안 되는데 지금 그 선들이 보이는 이유는 자, 상단에 보시면 여기 메뉴라고 해요. 자, 메뉴에 보시면 카메라 메뉴에 보시게 되면 현재 투시 자, 투시라고 해서 퍼스펙티브로 돼 있어서 그래요. 얘는 무슨 얘기냐면 원근법이 적용이 된 보기 형식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는 원근법이 적용이 된 보기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가까이 있는 면이 크게 보이고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뒷면은 작게 보이기 때문에 선이 똑같은 길이의 선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길게, 멀리 있는 것은 짧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과물을 볼 때 이렇게 투시 방식 퍼스펙티브로 해주시고요. 나는 기본적으로 평행 투영이라고 해서 자, 패러럴 프로젝션이라고 해요. 평행 투영이라고 해서 어느 쪽에서 보던지 간에 길이가 같은 것은 같게 보이게 원근법을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길이가 같은 것, 크기가 같은 것은 똑같이 보여야지 작업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작업하실 때는 평행 투영, 원근법을 뺀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다가 나중에 결과물을 보실 때는 사실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 사실에서는 원근법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시로 이렇게 결과물을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일단은 평행 투영으로 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은 얘는 지워 보도록 할 거예요. 지워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은 제가 방 하나를 만드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해보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씩 크기를 키워가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엑스레이 모드 꺼주시고요. 엑스레이 선 꺼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시점 보시면 맨 위가 탑이라고 했었죠. 자, 탑에서 저는 일단 방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방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 건데 방의 치수는 가로는 3500, 세로는 2500짜리 우리가 지금 보는 방향에서 가로 3500, 세로 2500짜리 방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툴에 보시면 이 라인 툴, 선을 그리는 라인, 선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클릭하게 되면 라인이 그려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사선으로 그릴 때 말고 이렇게 수평으로 가게 되면 빨강 축에라고 해서 수평, 레드축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에는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해서 XYZ축이 있는데 그 가로 방향에 해당하는 빨간 축에 그려진다 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봤을 때 수평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클릭하셔서 내가 수평으로 선을 그려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이번에는 녹색 축에라고 해서 얘는 Y축, 그린 축에 평행하게 그려지는 거야. 즉 수직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수평, 수직으로 선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선택해서 지워주도록 할 거고요. 수평으로 그릴 건데 우리 어떻게 3500짜리로 그린다고 했어요. 자, 라인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선 툴을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빈칸 부분을 보시면 자, 선을 그릴 때 길이 값이 나오는데 얼마로 나오고 있어요? 자, 뭐 3000, 2000 얼마 해서 단위는 밀리미터. 내가 처음에 템플릿을 밀리미터라는 단위의 템플릿을 선택했기 때문에 밀리미터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선을 그리는 중간에 빨강 축에 라고 뜨고 있고 선을 일단 쭉 빼요. 길이값 상관없이 쭉 빼주고 나는 얼마? 3500짜리 그린다고 했으니까 3500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3500짜리 선이 그려져요. 자, 이번에는 세로 방향으로 얼마 2500짜리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 먼저 쭉 당겨서 녹색 축에라고 떴을 때 2500 타이핑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빨강 축에 마우스 먼저 당겨 놓고 3500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로 녹색 축에 해주시던지 아니면 여기 끝점 잡아서 클릭해 주시면은 3500에 2500짜리 사각형을 그린 거예요.
자, 내가 맞게 했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치수를 써보시면 되는데요. 자, 좌측에 툴바 보시게 되면 여기 치수라는 툴이 있어요. 자, 치수 들어가셔서요. 나는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값 2점 클릭해 주시고 쭉 빼주시면 치수. 또 요 점에서부터 이 위에는 끝점 클릭, 원하는 위치에 클릭해 주시게 되면 밀리미터 단위의 치수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치수는 선택 툴로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 딜리트, 선택, 딜리트해서 지워 주실 수가 있고요. 자, 3500에 2500짜리 방을 내가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 3500에 2500짜리 상자를 그리셨으면 벽을 그려 주셔야겠죠. 자, 요때는 옵셋이라는 툴, 옵셋 우리말로 하게 되면 간격 복사라고 해요. 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빠르게 내가 벽체를 그려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옵셋이라고 해서 간격 복사. 자, 일단 옵셋을 선택해 주시고요. 원하는 선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스케치업은 이렇게 내가 닫혀있는 공간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닫혀있는 선을 작성하시게 되면 안에 이렇게 면이 생겨요. 그래서 면에서도 내가 옵셋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옵셋 들어가서 이렇게 가장자리나 또는 면 위에서 바깥으로 쭉 빼주시는 거예요. 바깥으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쭉 빼주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오른쪽 하단에 거리값 나오게 되는데 보통 벽 두께는 그냥 기본적으로 200이나 300 정도 해주시면 돼요. 얘가 만약에 외벽이다. 안에는 실내고 바깥쪽은 실외다 하게 되면 외벽이겠죠. 외벽이란 얘기는 실외란 얘기는 보일러 안 트는데 실내는 보일러 트는데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난방이 되고 안 되고 실내 실외로 구분해 주시면 되고 중간에 단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벽이 더 두꺼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뭐 300짜리로 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일단 쭉 당겨 놓으시고요. 300 타이핑 엔터 해주시면 돼요. 자, 잘 안 되실 때는요. 컨트롤 Z 들어가셔서요. 다시 한번 취소시켜 주시고 바깥으로 쭉 빼주시고 300 바로 타이핑 해주시면 돼요. 너무 늦게 타이핑 하시게 되면은 그 시간이 늦어서 입력이 안 되니까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컨트롤 Z에서 취소해 주시고 다시 한번 쭉 빼주시고 바로 얼른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얼른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옵셋해 주셨으면 지금 면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분할이 된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스케치업에서는요. 면이 있어요. 면이 있고 그 중간에 내가 선을 그리게 되면 원래 하나였던 면이 이렇게 분할이 돼요. 그래서 내가 옵셋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안쪽 면, 이렇게 바깥쪽 가장자리 벽체에 해당하는 면 분할이 된 거예요. 그럼 나는 얘는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면은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선택해서 딜리트해서 지워주시고요. 자, 이제 시점을 바꿔요. ISO라고 해서 3차원 형태의 시점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푸시풀 돌출이라는 아이를 사용해서 자, 얘를 얼마만큼 높이, 천장 높이만큼 돌출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우스 먼저 쭉 당겨 주시고요. 보통 2400 바로 2400 타이핑해서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방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보통 천장 높이는 그냥 기본으로 240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집이 좀 천장고가 낮다, 뭐 2200 정도 되는 집들도 있고요. 옛날 집은 좀 낮고요. 뭐 우리 집은 복층이다 라고 해서 뭐 한 3500 정도 돼. 그러면 3500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벽체가 완성이 됐는데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 면과 선 다 따로따로 선택이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러면 작업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나는 얘를 전부 다 선택해서 전부 다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따닥 더블 클릭.
자, 면 위에서 내가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그 면과 개에 해당하는 선들, 엣지들 선택이 되고요.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트리플 클릭, 따다닥 트리플 클릭 하시게 되면 내가 클릭하는 지점에 해당하는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과 면 한 덩어리가 선택이 돼요. 그래서 나는 따다닥 트리플 클릭해서 전부 다 선택. 이때 엑스레이 모드로 보시게 되면 선택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쉽게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트리플 클릭해서 전체 다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클릭해 주시게 되면 메뉴가 뜨는데 거기에 그룹 만들기라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메이크 그룹이라고 해서 그룹 만들기 선택해 주시면 얘네들이 하나의 그룹,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에 다른 작업을 해도 이 벽체가 각각의 선과 면으로 선택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덩어리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작업이 수월해진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방이 지금 내가 3500에 2500짜리 했는데 솔직히 2500짜리 방은 드물죠. 뭐 알파룸 아닌 이상해야 2500짜리 폭의 방은 드물어요. 너무 좁아요. 그래서 나는 얘를 2500짜리 방을 1000 정도 더 늘려서 3500짜리로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지금 얘는 내가 그룹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룹 편집으로 들어가야지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미 그룹으로 되어 있는 애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 똑같이 메뉴가 뜨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룹 편집이라고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룹 편집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그룹만 수정할 수 있고 나머지 애들은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애는 이렇게 음영 처리, 약간 그레이로 처리가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그룹 편집 상태에서 저는 탑뷰, 자, 메뉴 탑뷰로 가서 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2500이죠? 치수가 헷갈리시면 치수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바깥쪽으로 벽을 뺐기 때문에 안쪽 해서 이렇게 2500 일단 확인을 해 주도록 하고요. 자, 그럼 나는 이제 여기 위에 있는 두 개의 선을 선택해 보도록 할 거예요. 선택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드래그라는 방식으로 위에 있는 두 개의 선 엑스레이 모드로 보시게 되면 또는 시점을 바꿔 보시게 되면 여기 면과 아래쪽에 있는 선 얘네들도 전부 다 선택이 된 상태예요.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지금 제가 무브라는 툴을 사용해서 얼마만큼 기준점 대충 아무데나 찍고 얼마만큼 위쪽으로 녹색 축에라고 떴을 때 1000만큼 입력해 주시고 엔터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3500 2500에서 1000만큼 늘렸으니까 3500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3500짜리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바깥쪽에서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제 그룹 편집 모드에서 나와서 보시는 것처럼 3500짜리 방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내가 CAD를 사용할 줄 몰라. CAD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몰라 라고 하실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선을 그리셔서 공간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공간만 작성이 되면 그 다음에 안에 내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는 그때그때 작업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일단 공간을 먼저 만드실 줄 알아야 되고요. 공간 만드는 거는 이렇게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공간, 만약에 집 전체를 다 그릴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의외로 스케치업이 그렇게 툴이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하시다 보면은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내가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CAD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또는 나는 작성이 되어 있는 CAD 도면이 있다 라고 하시면 조금 더 일이 수월해져요.
자, 그럴 때 하는 방법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파일 들어가셔서요. 얘를 저장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뭐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원하는 경로 들어가셔서 뭐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은 SKP 확장자예요. 자, SKP 확장자로 뭐 룸이라고 방 아니면 뭐 침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름 지정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돼요. 자, 저장해 주시고 자, 새 파일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새 파일 열어 줄 거고요. 처음에 새 파일 열어 주시게 되면 무조건 보기 형식은 투시 원근법이 들어간 투시 퍼스펙티브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평행 투영으로 저는 바꿔주도록 할 거고요. 탑, 자, 맨 위라고 해서 탑뷰로 바꿔주도록 할 거예요. 자, 내가 가져올 DWG 여기 있어 라고 확인을 해 주시고 일단 플로어플랜 DWG 형식이라는 애를 가져오도록 할 거예요. 자, 파일 그 다음에 가져오기 다른 형식을 가져오실 때는 가져오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가져오기 해주시게 되면 어떤 것들이 가져와지는지 이렇게 뜰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가져오시게 되면 이렇게 그룹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 주시고 우클릭 분해 해주시고 자, 이렇게 얘는 이제 캐드에서 블럭으로 잡혔던 거기 때문에 그냥 얘도 그룹으로 잡혀요. 근데 어차피 저는 통째로 지워버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서 딜리트 해서 지워버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워주시고요. 내가 캐드를 할 줄 안다 라고 하시게 되면 아예 캐드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선들 보통 지금 보시는 얘네들은 이제 센터선이라고 해요. 중심선이라고 해서 캐드에서는 중심선, 건축에서는 중심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심선이 있는데 아예 캐드에서 지어 오시면 조금 더 쉽게 지우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보시면 제가 센터선을 다 지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지웠다 치고 자,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막혀 있는 선들은 얘네들도 지워 주셔야지 내가 돌출을 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혀 있는 선들까지 다 지워 주셨으면 이제 나는 ISO 해서 3차원 시점으로 이렇게 보시고 얘를 푸시풀 사용해서 이렇게 돌출을 시켜 주려고 하는데 자, 돌출이 안 되는 이유는 면이 없기 때문에 돌출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얘는 내가 가져오기라는 툴을 사용해서 선만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이 없어. 당연히 돌출이 안 돼요. 그러면 이때는 자, 여기에서 선을 아무거나 하나 지우세요.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고 딜리트해서 지워주시고요. 라인 툴로 끝점 잡아서 다시 선을 그려주시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나머지 애들도 다 해주셔야겠죠? 얘도 일단 아무거나 하나 지워서 딜리트 라인 툴 선택해서 이렇게 선 다시 그려주시면 면이 만들어지고요. 자, 한꺼번에 할까요? 여기 그리고 여기 해서 이렇게 면 만들어 주시고요. 자, 시점을 이렇게 돌려주셔서 아니면 그냥 탑뷰로 이렇게 봐주셔도 돼요. 여기 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선 아무거나 하나 지워주시고 아무거나 하나 지워주시고 라인 툴 사용해서 끝점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지금 이 안쪽에 있는 얘는요. 이 파이프 샤프트라고 해서 흔히 비트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물이 나오려면 지하에서 옥상까지 큰 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공간이에요. 그래서 걔는 필요가 없으니까 선들을 지워 주셔서 보통 얘네들은 이렇게 그냥 어둡게 처리를 해줘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돌출을 시켜 주셔야겠죠.
자, 밀기, 끌기, 푸시풀이라는 애를 사용해서 나는 얘를 얼마만큼, 보통 청장고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2400 정도 된다고 했었죠? 2400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 똑같아요. 지금 공간별로 벽체가 나눠져 있다 뿐이지 다 똑같아. 그럴 때는 밀기, 끌기, 푸시풀 사용해서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반대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요. 이유는 면이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생성이 된 면이 전부 다 뒷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작업을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 Z, 컨트롤 Z에서 되돌아가 주신 다음에 현재 지금 면이 어떻게 돼 있어? 앞면과 뒷면. 보시면 얘가 위에서 내려다본 건데 면이 회색이고 시점을 돌려서 아래에서 위를 보시게 되면 면이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면이 앞면이에요. 그래서 면을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일단 전부 다 그냥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우클릭 하시게 되면 면 반전. 면 반전이라고 해서 면을 뒤집어 주시게 되면 하얀색 면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하얀색 면이 위로 올라오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푸시풀 사용해서 밀기 끌기 사용해서 이렇게 일단 2400만큼 올려주시고 나머지 애들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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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따닥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고 시점 돌려서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쉽게 벽체가 세워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잘리는 거는 그래픽상 문제예요. 다시 한번 얘네들은 줌. 자, 줌 익스텐트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안 잘리게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돌출을 시켜놨는데 선과 면으로 분리가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전부 다 선택하세요. 전부 다 엑스레이 모드로 전부 다 선택됐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그룹 만들기 해 주셔야지 한 덩어리로 선택이 돼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셀프 인테리어를 할 거야. 직접 시공은 하지 않더라도 요즘은 워낙 개인의 취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이렇게 손 그림을 그리셔서 시공사한테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손으로 그리는 데는 제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스케치업을 조금 할 줄 안다 라고 하시게 되면 스케치업으로 직접 3D로 디자인을 작업을 해서 시공사한테 보여주게 되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바에 의미 전달이 쉽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물을 쉽게 얻을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셀프 인테리어를 위한 스케치업 활용하기 벽체 만들기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제가 제작할 이 중문은 슬라이딩 도어를 제작을 하도록 할 거예요. 보통 원 슬라이딩 도어라고 해서 보시게 되면 문짝이 하나예요. 문짝이 하나고 얘가 전체로 이렇게 왼쪽으로 열리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미닫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닫이처럼 한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형태의 중문을 제작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스케쳐 화면에서 제작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항상 제가 작업을 할 때 템플릿을 선택을 할 때는 밀리미터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었어요. 우리는 밀리미터 단위의 도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밀리미터 선택을 해 주셔야지 이 파일 안에 밀리미터로 제작이 되고 내가 어떤 치수를 입력할 때도 밀리미터의 단위가 떠서 작업이 수월해진다고 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피규어 나온 애니까 자, 선택해서 딜리트해서 지워주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은 내가 중문을 작업을 할 거다라고 하게 되면 중문이 들어갈 공간이 있겠죠. 그래서 벽체를 가져오도록 할 거예요. 자, 만약에 벽체가 없다라고 하시게 되면 벽체 세우기 편을 보시고선 벽체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나는 만들어 놓은 벽체 파일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좌측 상단에 파일 들어가셔서 여기에 열기 들어가 주시는 거죠. 자, 경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내가 저장해 놓은 경로에 들어가셔서 자, 여기에서 벽체 만들기 저는 이렇게 작업을 했던 거 얘를 가지고선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서 열기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파일 하나 열었기 때문에 걔를 저장할 거냐 말 거냐 나는 저장 안 할 거야 아니요 라고 해주시면 그 파일이 닫히고 새로운 파일 열리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벽체가 오픈이 됐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상단의 메뉴에서 네 번째 카메라 클릭하시게 되면 평행 투영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평행 투영은 원근법이 빠진 방식이다 라고 해서 패러럴 프로젝션 자, 같은 선의 길이는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똑같이 나한테 보이게 되는 방식이고 투시는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얘는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는 원근법이 적용이 된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나는 작업을 하는 중간에는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길이값이 같아 보이는 게 작업이 더 편하기 때문에 자, 얘를 카메라에 평행투영 원근법이 빠진 평행투영 패러럴 프로젝션으로 선택을 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탑에서 보시면 맨 위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개구부라고 하죠. 문과 창문을 제외하고 벽체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공간 설명을 좀 하자면 지금 이쪽 부분이 현관이에요. 여기가 현관이고 현관에서 들어와서 욕실이고요. 이렇게 현관에서 쭉 들어와서 오른쪽 부분이 주방에 해당하는 공간, 왼쪽 부분이 거실에 해당하는 공간, 그리고 지금 여기 문을 안 뚫어놨네요. 주방에서 지금 여기 오른쪽으로 베란다로 나가는 공간이 있어요. 베란다로 나가는 공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오시게 되면 여기가 보통 안방이라고 부르는 마스터룸이죠. 마스터룸 왼쪽에는 보시면 얘는 베란다 발코니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시게 되면 여기 파우더룸, 그리고 오른쪽에 욕실, 부부 욕실, 그 다음에 여기 드레스룸, 그리고 이쪽은 대피 공간이라고 해서 요즘 아파트들은 대피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피 공간 아니면 뭐 실외기실 보시면 지금 여기 아래쪽에 안방 쪽에 여기에 대피 공간이 있고요. 여기는 실외기실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서 문을 모르고 안 뚫어놨다 라고 하실 때는 문 뚫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룹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 우클릭 그룹 편집 들어가셔서요. 라인 대략 이렇게 지금 파란색 축 보시면 면에 어떻게 파란색 축 블루축에 해당하게끔 해주시고요. 얘를 뭐 복사하셔도 돼요. 문 보통 한 750 정도 되니까요. 이렇게 선택하셔서 무브로 카피 왼쪽으로 자, 면에 녹색 축에 하나 750 정도 가셔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푸시풀 사용해서 뒤쪽으로 자, 면에 이렇게 해주시고 요면 지워주시면 이렇게 뚝딱 지금 발코니로 나가는 문 생성이 된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생성이 된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벽체는 이렇게 간단하게 수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을 해 주시고 이번에는 어디 중문, 우리가 만들기로 한 중문을 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 현관에 해당하는 부분에 중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공간을 보시면 여기가 현관문이에요. 자,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현관문이 되고요.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현관 말하게 되는 거죠. 신발 벗어놓는 곳, 그 다음에 수납장이 있어서 신발을 수납하는 곳이 되는 거고, 여기 복도로 들어오는 중간에 우리가 이제 뭐 단열 등등을 목적으로 해서 또는 외부의 시선 차단이나 먼지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중문을 중간에 설치하는 문이라고 해서 중문을 설치를 많이 하는데요. 요즘 이 중문에 대한 인테리어 상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문의 타입도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예전에는 뭐 여다지 아니면 뭐 미다지 또는 뭐 미서기 형식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스윙도어도 있고 그 다음에 여다지인데도 이제 양계도어라고 해서 양쪽으로 연 디자인도 있고 여러 디자인이 있어요. 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형식? 그냥 미닫이 형식 원 슬라이딩 도어라고 해서 미닫이 형식으로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지금 원래 여기 이렇게 팬트리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결과물을 만들었어요. 보시면 현관이 이렇게 들어와서요. 여기 팬트리가 있어요. 팬트리가 있고 팬트리가 있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팬트리 공간에 가벽이 세워지겠죠. 그리고서 중문을 제작을 했는데 이제 내가 셀프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골조만 다 두고선 벽을 가벽을 다 털어내고서 내가 새롭게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예 팬트리 벽을 치워버렸는데 팬트리를 내가 만약에 만들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가벽을 세우셔야겠죠. 자, 일단은 지금 이 공간, 여기 현관에서 복도까지 들어오는 이 공간, 자, 이 골조벽과 골조벽 사이에 치수가 얼마가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자, 중문의 크기도 적당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팬트리 공간 사이즈가 나오는지 그것도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치수 툴을 사용해서요,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치수를 재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 현재 이렇게 치수 재보시면은 2300 정도가 돼요. 자, 보통 중문은 뭐 900, 방문이 900 정도예요. 그래서 중문 같은 경우는 900으로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1000 정도로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크게 개방감 있게 뭐 1100, 1200 정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서 중문이 들어갈 공간을 어떻게 한 1100 정도로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외벽에서부터 1100 정도로 벽에 딱 붙여서 중문이 열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미닫이 형식의 중문을 하실 때는요, 슬라이딩 도어를 하실 때는 중요한 게 내가 열었을 때 걔가 다른 공간에 들어가는 문 또는 창문, 지금 왼쪽에 보시면 여기 화장실이에요. 욕실에 들어가는 욕실문이 있는데 여기에 간섭을 주면 안 돼요. 간섭을 주게 되면 욕실문에 내가 들어갈 때 이 중문을 열어서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시고 중문의 사이즈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총 지금 이 공간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2700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중문을 1100짜리 사이즈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2700에서 1100을 빼게 되면 어떻게 돼요? 1600이 남게 돼요. 그죠? 그러면 1600이면은 1100짜리를 열고 나서도 어떻게 500 정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어. 뭐 1200 정도로 하고 싶어 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1200 정도로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비어있는 공간 2300에서 1200을 빼시게 되면 900이 돼요. 900이 되게 되면은 이 팬트리 공간, 내가 여기 팬트리 공간 만들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팬트리 공간이 어떻게 900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개방감을 좀 더 주고 싶다. 그리고 수납을 조금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문 사이즈를 키워주시고 팬트리 공간을 줄여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는 팬트리 공간을 조금 더 늘리고 중문을 조금 더 작게 할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 한 1000 정도로 줄여주시고 팬트리 공간을 뭐 1300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저는 1100짜리로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 벽을 세워야겠죠. 팬트리 공간에 자 2300에서 1100 빼게 되면은 나머지 얼마예요? 1200이니까 자 라인 들어가셔서 이렇게 1200짜리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수직선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공간 어떻게 돼요? 이렇게 1100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1100이라는 공간이 남게 되는데 자, 실질적으로 문을 세우시다 보면은 아무리 슬라이딩 도어라고 하더라도 양쪽에 이제 프레임 같은 게 생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현관에 들어와서 이 공간이 1100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게 되면은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200 정도 더 안쪽으로 집어 넣어 줄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자 얘를 이동하셔서 자 무브 들어가셔서 얘를 안쪽으로 200 정도 더 이렇게 들어 보내주셔서 팬트리 공간을 조금 더 줄이고 중문 공간을 조금 더 크게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나머지 공간 치수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1400 정도이기 때문에 1300짜리 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충분히 열릴 공간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는 1100 정도면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봤더니 그러면 현관 크기가 너무 좁아져. 그래서 조금 더 이 중문의 크기를 늘려서 조금 더 개방감과 현관의 크기를 확보하고 팬트리는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가벽 팬트리 공간, 문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이제 팬트리 공간도 벽이 들어가겠죠. 가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저는 일단 요거를 자 무브 들어가서 카피해서 벽 두께는 팬트리는 100 정도 해주시면 돼요. 벽 두께 그렇게 나는 어떻게 두껍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복사하셔서 100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불필요한 선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ISO 모드로 가신 다음에요. 자 현재 지금 위에서 작업이 됐기 때문에 얘는 푸시풀 사용해서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 되는데 지금 얘가 왜 이렇게 면이 안 생기냐면 여기 가장자리 부분에 보시면 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 그려서 면 만들어 주시고요. 아래쪽으로 층고 높이, 천장고 높이 2400 해서 이렇게 가벽 세워주시면 돼요. 얘는 내가 나중에 수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트리플 클릭해서 우클릭 어떻게 그룹 만들기에서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중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중문이 들어가는 공간은 이 부분이에요. 여기 팬트리의 가벽 그 다음에 여기 외벽 골조벽 사이에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보시면 내가 작업을 하려고 봤더니 자 지금 내가 이쪽으로 돌려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돌려도 마찬가지 이 벽 때문에 앞쪽에 있는 방에 해당하는 요 벽 때문에
지금 가려져서 작업이 잘 안 돼요. 가려져서 작업이 잘 안 되면 얘를 끊어놓고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저는 편의를 위해서 얘 그룹 편집 들어가서 어떻게 요 벽을 다 선택해서 지우려고 봤더니 지금 중문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면이 오른쪽에 면하는 면이 요 벽이기 때문에 얘를 지우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서 벽을 하나 더 세워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렉탱글 사용해서 얘랑 똑같은 사이즈의 렉탱글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렉탱글 하나 만들어졌죠. 자, 이제 여기에서 벽체 그룹 편집 들어가셔서요. 자, 내가 원하는 벽, 그 가려지는 벽 트리플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얘를 숨기기, 히든으로 설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벽만 숨겨주시고 그룹 편집에서 나와 주신 다음에 위에 렉탱글 미리 그려놨잖아요. 얘를 푸시풀 사용해서 아래로 천장고 2400만큼 해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자 내가 보는 시점에서 가려지지 않고 여기 외벽은 그대로 살려져 있는 상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 트리플 클릭해서 임시로 세우는 벽이니까 일단 우클릭해서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중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중문 요 공간 안에 들어가요. 물론 상부에 레일, 하부에도 레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일단 레일은 시공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중문의 디자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자, 중문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자, 렉탱글 들어가서요. 자, 여기 코너에서 이렇게 면을 만들어 주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자리 이 오른쪽의 외벽에 이렇게 가장자리에 라는 메시지 떠야 되고 지금 나는 수평 또는 수직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렉탱글의 색상이 녹색 축에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렉탱글이 녹색으로 떠야지 내가 클릭 보시면 위에서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평 위에서 봤을 때 수평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ISO 모드에서 작업하실 때는 항상 색상 잘 보셔야 돼요. 색상과 메시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나는 얘 하나만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보여도 되니까 나머지 애들 선택하셔서요. 자, 우클릭 하셔서 어떻게 숨기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숨기기 해주시고요. 일단 지금 여기에서요. 자, 내가 원하는 디자인은 요즘에 이런 알루미늄 도어 이렇게 뭐 아치 형태로 들어간 알루미늄 도어 형식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해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치수는 대략적인 치수로 작업을 해줄 거니까 자 치수는 일단은 대략적으로 자 옵셋 들어가셔서 자 이렇게 안쪽으로 옵셋해서 들어올 건데 대략 프레임은 50 정도로 해주도록 할 거예요. 50 정도로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아래에 있는 요 선 얘를 가지고선 무브의 카피를 이용해서 자, 무브의 카피 이용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꼭 파랑축에라고 해서 수직으로 올라간다 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대략 이쯤으로 올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컨트롤 한번 눌러서 복사 마찬가지로 파랑축에 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주도록 할 거예요. 자, 항상 작업을 하실 때 3차원 공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맞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시점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셔야 돼요. 지금 정면이나 또는 뭐 다른 오른쪽 왼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선으로만 보여야지 내가 제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확인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아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두께는 전부 다 똑같이 50으로 할 거니까 자, 복사하셔서 아래로 마찬가지로 파랑축에, 블루축에, Z축에 50만큼 거리를 두고 이렇게 내려오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라인 그려줄 거예요. 라인 그려줄 건데요. 여기 중간점에서 마찬가지로 파랑축의 면에 이렇게 뜬 상태에서 중간점 작성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 나는 자,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중간에 프레임이니까 선택해서 자, move, copy 모드로 해서 어떻게 똑같이 파랑축에 50만큼 해서 프레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 그냥 격자 형태로 들어간 거고요. 우리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위에 어떻게 아치 형태로 자, 보시면 이렇게 아크 형태로 만들어 준다고 했어요. 자, 아크 형태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아크 2.호라고 해서 호가 이제 아크라는 거죠. 자, 호 얘를 선택해 주시고요. 시작점 클릭, 끝점 클릭, 중간점 클릭해서 아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나는 요거 두 개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옵셋 하셔서 얼마만큼? 50만큼 옵셋 해 주시면 내가 전부 다 두께를 50, 50, 50, 50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끝점 정확히 맞아 떨어지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나는 여기에서 필요 없는 선, 요거 필요 없어요. 딜리트, 선택, 딜리트, 선택, 딜리트 해주시고요. 선택, 딜리트 해주시고요. 일단 지금 필요 없는 선 먼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필요 없어요. 딜리트, 요것도 필요 없어요. 딜리트, 요것도 딜리트, 요것도 딜리트. 자, 가운데 프레임 하나 더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제외하고 딜리트, 요거 딜리트해서 요렇게 선 정리 한번 해줬고요. 자, 이번에는 가운데 프레임 세워줄 건데요. 자, 선택은 가운데 있는 선들 전부 다 선택해 주세요. 컨트롤 누르고 전부 다 선택해 주시고요. 자, 양쪽으로 합이 50 정도의 프레임이 돼야 되니까 50 나누기 2 하면 25예요. 자, move 들어가셔서 컨트롤 한번 눌러서 카피 모드로 하셔서 빈 공간에서 클릭.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실 때 꼭 메시지 빨강 축에라고 해서 자, 빨간색 선상으로 한다. X축 선상으로 나는 얘를 복사한다 라는 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25만큼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걔를 다시 한번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으로 가요. 자,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면 얘도 25만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현재 지금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이미 복사본이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컨트롤 Z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선택 일단 자, 잘못 선택한 건 취소, 제대로 다시 세로 방향의 프레임선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move 컨트롤 누르고 카피 들어가셔서 25만큼 카피해 주시고 바로 그 상태에서 현재 지금 복사본 선택이 돼 있으니까 바로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으로 합이 50짜리였으니까 50만큼 거리를 두고 복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 다음에 나는 요거 지우고 이제 필요 없는 선 다 지워요. 얘 지우고 요거 지우고 자, 프레임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 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지워주시고요. 가운데 지워주시고요. 얘도 지워주시고 얘도 지워주시고 자, 중간에서도 지워주시고 면은 지우시면 안 돼요. 면은 내가 이제 프레임도 내가 돌출을 시켜야 되지만 안에 유리 들어가기 때문에 유리 부분도 돌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선만 지우셔야 돼요. 선만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제대로 만들었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져서 프레임 부분 전체 하나 선택이 되고 안에 유리에 해당하는 면들 이렇게 선택이 돼야지 내가 제대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푸시풀 들어가서요. 얘가 프레임에 해당하는 거예요. 프레임에 해당하는 거 돌출 일단 저는 앞으로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 슬라이딩 도어는 실내 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아까 왼쪽에 그 화장실에 해당하는 벽, 팬트리에 해당하는 벽에 열려서 포개지기 때문에 앞쪽으로 나와야 돼요. 앞쪽으로 얼마만큼? 50만큼. 요새 알루미늄 도어는 굉장히 얇게 나오기 때문에 저도 얇게 해줄 거고요. 자, 트리플 클릭해 주세요. 아니면 따닥 더블 클릭해서 프레임만 선택이 되게끔. 보시면 시점을 돌려서 보시면 뒤에는 선택이 안 돼요. 그러면 이때는 가장 편하게 선택하시는 방법은 일단 트리플 클릭하세요. 트리플 클릭해서 전체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Shift 누르고 유리에 해당하는 면만 빼주세요. Shift 누르고 유리에 해당하는 면만 빼주시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엑스레이 모드로 항상 확인 잘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우클릭하셔서 그룹 만들기 해주셔야지 이렇게 중문의 프레임만 선택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요거 뭐 한다고 했어요? 유리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푸시풀 들어가서요. 자, 일단 얘를 어느 쪽으로? 앞쪽으로 10mm 정도 이렇게 돌출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엑스레이 선으로 보시게 되면 앞쪽으로 이렇게 10mm 돌출이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쵸?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10mm 할 거야 해서 요 면도 따닥 더블 클릭해서 10mm 돌출을 시켜줄 건데 가만히 보시면 앞쪽으로 돌출이 된 게 아니라 시점을 돌려서 볼게요. 뒤쪽으로 돌출이 됐어요. 그죠? 얘는 앞쪽으로, 얘는 뒤쪽으로. 여기 나온 거 엣지선, 가장자리 모서리선 보이시죠? 이유는 지금 기본적으로 보시면 면이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회색면이 보인다는 얘기는 얘가 뒷면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푸시풀 내가 밀기 끌기 할 때 따닥 더블 클릭해서 똑같은 길이 만큼 할 거다. 그러면 앞면 기준으로 돌출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컨트롤 Z, 컨트롤 Z 얘도 푸시풀 하기 전으로 되도록 하셔서 일단 작업하기 편하게 면 전부 다 선택하셔서요. 우클릭하셔서 자, 얘네들을 면 반전 해서 면 뒤집어서 하얀색 면이 보이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푸시풀로 10mm 앞으로 당겨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엑스레이 모드로 보면 앞쪽으로 나온 거 뒤에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앞쪽으로 돌출이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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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두께만큼 해줄 거니까 따닥 따닥 더블 클릭만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출이 어느 쪽으로 앞쪽으로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나는 자, 보시는 것처럼 따닥 더블 클릭 컨트롤 누르고 따닥 더블 클릭 컨트롤 누르고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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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해 주시면 자, 선과 면 전부 다 선택이 될 거예요. 자, 아니면 이때는 중문의 프레임을 선택해 주시고요. 우클릭하셔서 숨기기 해 주시고요. 이렇게 유리만 남겨둔 상태에서 전부 다 선택하셔서 우클릭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어디 보시면 여기 보기에서 숨겨진 개체 보시면 여기 프레임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숨겨진 개체 체크해 주시고 자, 여기에서 숨기기 취소 마지막에 선택된 개체 요것만 다시 해제하셔서 프레임만 다시 보이게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재질 넣으시면 되겠죠. 요새 약간 금속 재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슷한 재질의 금속 재질 요렇게 약간 내가 정확히 그 금속 재질을 표현을 하려면 재질을 내가 사실적인 재질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는 너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금속 비슷한 재질, 뭐 금 재질 비슷하게 표현을 해주시고, 유리 재질 나는 표현해 줄 거다. 유리 재질은 이렇게 하늘색상 주시고요. 여기에서 편집 들어가셔서 불투명도 보시면 편집의 불투명도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죠? 자, 불투명도 지금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색상만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편집에서 자, 숨기기 취소 모두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불투명도 조절해 주시면 쉽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시점을 바꿔줄까요? 시점을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카메라의 투시법으로 해서 나는 이렇게 원하는 중문의 디자인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중문이 들어갈 공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가벽 또는 팬트리 공간 세워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팬트리 공간 세우고 중문의 공간을 만들어서 중문을 만드는 것까지 했고요. 중문 전체를 내가 열었다 닫았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리와 프레임 선택해 주시고 우클릭 하셔서 얘를 구성 요소로 블럭 같은 형태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구성 요소 만들기 들어가서 뭐 중문이라고 이름을 선택해 주시고 만들기 하시게 되면 여기 기본 트레이라는 공간에 이렇게 컴포넌트라는 공간에 중문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중문 만들기 했고요. 이번 수업 셀프 인테리어를 위한 스케치업 활용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